가리키는 원시 지명어소 달, 여기서 비롯된 원시어소 달, 달의 다양한 부전과 분화 과정에 대해서는 국명풀이 백제라는 영상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분화 과정, 부전, 양상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달이 사람의 이름에도 많이 쓰였는데 그 중에서 먼저 달의 형태로 쓰인 것을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구려의 온달입니다. 온달. 달을 연진 발음하면 다라, 다르, 다루, 다리 같은 형태가 됩니다. 백제의 다루왕이 바로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신라의 아달라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루왕, 아달라왕, 온달, 또 술탈이라는 사람도 있고 파달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달가, 달관 같은 이름도 있는데 백제의 가장 높은 관등 이름이 달솔이었습니다. 달솔. 그 달솔의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에 내려와서는 달수, 달식이, 달습이, 달봉이 뭐 이런 이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병달, 영달, 순달 같은 이름도 많습니다. 달이 연진 발음되면 다루, 다르, 다라, 다리 등이라고 했는데 현대 한국어 키다리, 늘다리, 꺽다리, 빼다리 같은 말에 쓰이는 다리도 바로 이 달이 연진 발음된 형태입니다. 다리에서 받침소리가 약해지면은 다이가 됩니다. 다이. 다이가 줄어들면 대가 되죠. 조선 세종대왕 때 만든 사리영응기라는 책에 보면은 강가리대, 현더대, 석눅대, 박오마대, 이작은대 같은 이름이 실려 있습니다. 이 대는 당시는 다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강가리다이, 현더다이, 석눅다이, 박오마다이, 이작은다이 이런 식이었을 것입니다. 다이 바로 여기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사람의 이름에 쓰인 달은 달인, 통달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였습니다. 달돌은 부전됩니다. 돌도 사람의 이름에 많이 쓰였습니다. 이 아래아래 표기된 이 달은 달처럼 발음되기도 하고 돌처럼 발음되기도 하죠. 돌도 달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이름에 많이 쓰였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사람의 이름에 쓰인 돌은 똘똘하다, 똑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돌에서 분화된 것이 한국어, 현대 한국어 똘똘하다, 똑똑하다입니다. 똘똘하다, 똑똑하다는 사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어원에서 받침만 다르게 똑으로, 돌 혹은 똑으로 분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에 쓰인 돌은 총명하다라는, 똑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돌을 연진 발음하면 도루가 됩니다. 삼국시대의 인명 중에 도루, 목도루가 있습니다. 목도루. 그리고 소벌도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리는 돌을 연진 발음한 것입니다. 연돌, 흠돌, 돌고 같은 이름이 삼국시대의 삼국사기, 성유사 등에 보입니다. 돌을 연진 발음하면 도루라고 했는데 일본인들의 인명에도 도루가 많이 쓰였습니다.
일본인들의 이름에 이러한 한자로 되어 있는 것들은 모두 토루라고 있습니다. 토루. 절, 달, 투, 형, 통, 융, 중관. 이 한자들을 보면은 모두 꿰뚫고 간다, 형통하다, 투철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곱게 뚫고 나가고 서로 통달한다, 그런 통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사, 형통. 일본인들의 이름에 쓰인 이 도르도 한국인들의 이름에 쓰인 돌과 같은 말에서 분화가 된 것입니다. 현대 한국어 깨돌이, 짠돌이 같은 말에 쓰이는 그 도리는 바로 인명에 쓰인 이 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깨가 많은 사람을 깨돌이라고, 아주 짜게 구는 사람을 짠돌이라고, 뺀질뺀질하는 뺀돌이라 그러죠. 그리고 악착 같은 사람을 악돌이. 그래서 포돌이나 호돌이 같은 말도 같은 이 돌이만 붙임으로 해서 생긴 이름입니다. 옛날에 또리 장군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또리. 역시 똘똘한 사람을 가리키는 또리가 이름으로 쓰인 것입니다. 보통 또순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또순이. 어떤 사람을 또순이라고 합니까? 아주 똑똑하고 야무진 여자아이를 또순이라고 합니다. 또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무지고 똑똑한 아이를 또순이, 또시기라 합니다. 옛날에 실제로 그런 이름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순이나 또시기 같은 이름이 많이 있었는데 한자로는 차순 또는 우식 같은 또 차자와 또 오자를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쓰다 보면은 한자 이름인 것처럼 되고 한자를 해석해 보니까 별로 의미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름을 잘 안 쓰게 됩니다. 사실은 똑똑하고 총명한 아이라는 뜻에서 그런 이름을 지었던 것인데 그냥 단순히 또 한 명 더 이런 의미로만 오해를 받게 되니까 그런 이름을 점점 안 쓰게 되는 것이죠. 요즘 돌이라는 순우리말을 이름에 쓴 사람 대표적인 인물로는 바둑기사 이세돌이 있습니다. 이세돌의 돌자는 순우리말입니다. 이 둘은 한자로 적을 수 있지만 이것은 한자로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이 돌자를 표기할 방법이 없어서 각자 자기 나라에 맞는 표기를 썼습니다. 이 세까지, 일본에서는 이 세까지 써놓고 도루는 가타카나로 썼습니다. 중국은 석자를 썼죠. 그러나 실제는 이 한자가 없이 이 한글 표기를 써야 될 것입니다. 옛날 조선시대 사람들은 돌이라는 순 우리말을 적을 길이 없어서 석과 을을 합쳐서 석을이라고 썼습니다. 석을을 줄여서 한 글자로 만든 것은 인조 혹은 영조 때부터로 생각이 됩니다. 그전에는 석을이었는데 한 글자로 쓰고 돌이라고 한국 한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돌이라는 한자는 한국인들이 만든 이름에 쓰는 한자라고 중국 사이트에도 소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 세종대왕 때 나온
사리영응기라는 책을 보면은 김돌희라는 이름이 보입니다. 그리고 광해군 때 간행된 동국신속 삼강실도라는 책에는 니돌대, 돌함, 돌개, 돌만 같은 이름이 보입니다. 이 중에는 석을이라고 표기된 것도 있고 이 석을처럼 두 글자로 표기된 것도 있고 한 글자로 분명히 한 글자가 분명한 한 글자를 합쳐놓은 이 돌, 한국 한자 돌로 된 것도 있습니다. 돌만의 경우는 이 돌과 만을 써서 돌만이라고 했습니다. 이 돌만이라는 의미가 좋다 보니까 돌만이라는 많이 썼겠죠.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앞잡이 노릇을 많이 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돌만에서 똘마니, 현대 한국의 똘마니, 앞잡이 같은 사람을 똘마니라고 일컫는 경우가 있죠. 똘마니가 여기서 비롯된 이름이라 생각됩니다. 본래는 사람 이름이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좀 그런 돌만이 짓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서 돌만이라고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돌과 둘은 넘나듭니다. 부전된다라는 용어를 쓰죠. 돌둘은 부전됩니다. 쉽게 넘나들었습니다. 돌둘 마찬가지입니다. 축구 선수 차두리라는 이름에 쓰인 두리는 이 둘을 연진 발음한 것입니다. 물론 차두리 선수의 아버지가 지었는지 어머니가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모님은 하나 둘 셋의 의미로 두 줄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돌둘 아주 총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 똘똘한 사람을 의미하는 이름 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슈퍼모델 중에 박둘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둘선. 그 둘선의 둘. 예전 사람들은 사람의 이름에 쓰인 둘이 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이웃에 꽃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자아이가 있었죠. 꽃둘. 지금 생각하면 아주 좋은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이 둘이 무슨 의미를 가진 말인지 저도 몰랐고 아무도 알지를 못했죠. 옛날부터 이런 이름을 지어왔으니까 둘이라고 썼는데 아주 예쁘고 좋은 이름인데 요즘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 사람이 없죠. 박둘선의 둘도 무슨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비롯된 총명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닌 말. 차두리 선수의 두리도 하나 둘 셋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지만 원래는 차두리 선수 외에 다른 두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게 숫자 이 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돌, 똑똑하다, 똘똘하다는 의미를 지닌 말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돌이의 받침소리가 약화되면 도이처럼 됩니다. 도이. 그리고 도이, 동이 이 발음이 경상도 사람들한테는 비슷하게 납니다. 영남방언에서는 도이, 동이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옛날 신라시대에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차돈, 이차는 이사보의 이사와 같은 말을 약간 다르게 쓴 것으로 보입니다. 있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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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스노이. 같은 이츠, 거대한 것을 의미하는 이츠를 이렇게 이츠라고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음차한 것입니다. 음차표기입니다. 이 이츠라는 말을 염이라는 싫어한다는 한자로 사문차했는데 이 염에 해당하는 순 우리말이 아츠입니다. 아츠. 촉은 똑과 비슷합니다. 똑, 아츠똑, 똑, 똑, 아츠똑, 아츠똑 같은 말입니다. 삼국유사에는 이 차돈을 돈을 촉, 도, 도, 똑 등으로도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 말은 이츠돈을 이츠도이라고도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차돈을 염촉이라고도 했고 촉을 이렇게도 썼다라는 일현 스님의 설명은 왜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썼다라고 해놓은 이런 스님 설명을 바탕으로 우리가 당시 실제 음이 뭐였는지를 거꾸로 추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불렀던 말을 적은 것이구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향가 모죽지랑가의 주인공이 화랑죽지입니다. 죽지. 죽지는 중만이라고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죽지의 지는 맛지자입니다. 맛을 쓴 것입니다. 죽맛. 실제로는 당시 사람들이 죽맛이라고 하는 이름을 죽지라고 쓴 것입니다. 죽맛은 중만과 음이 넘나듭니다. 맛만. 중만. 돌만과 중만, 돌만, 돌만 같은 어원에서 분화된 이름입니다. 이 죽지라는 이름은 박재상의 재상도 모말이라고도 했다 하는데 재상, 모말이 돌말입니다. 모가 트럭 모자입니다. 트럭말, 똥말을 적은 것이고 이 죽지, 중만과 사실 이름만 보면은 같은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만인데 이 중만이 동처럼 서로가 되면 자동이 모두 같은 말에서 발음에 따라서 분화가 된 것입니다. 조선 세종대왕 때 나온 사리영흥기라는 책에는 동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박금동의 동, 설자가동의 동, 그리고 최올미동, 김막동과 강막동은 두 사람이나 있습니다. 동명이 여인이 두 사람씩이나 있습니다. 김막동, 그렇고 강막동, 김현동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김현동이라고 했지만 당시 사람들은 김하인동이라 했을 겁니다. 김하얀동, 김하인동. 김어리딩의 딩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어리동이
어리둥이를 딩이처럼 쓴 것입니다. 딩. 어리둥이나 동이가 딩이로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막동의 동. 모두 같은 독에서 동으로 바뀐 것입니다. 꿈돌이와 꿈동이는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 똑, 달달달, 딱, 똑, 똑, 뚝. 똑, 덕, 뚝과 같은 형태로 인명에 쓰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시대 고구려의 을지문덕의 덕. 광개통의 이름 담덕인데 거기에도 덕이 써 있습니다. 담덕, 을지문덕, 담덕, 그리고 각덕, 의덕, 만덕, 무덕, 찬덕, 오덕, 향덕, 인덕 같은 이름이 덕을 사용한 이름입니다. 이 이름들은 한자로 큰 덕자를 쓰다 보니까 그 덕자에 대부분 동화 흡수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덕을 뒤에만 쓴 것이 아니고 앞에도 썼습니다. 신라 선덕 여왕의 이름이 덕만이죠. 덕만. 그리고 덕솔, 덕남, 덕지 같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덕지라는 신라인의 이름. 몽골에 우르나 차르툭지라는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그 차르툭지의 툭지는 신라의 덕지와 사실상 똑같은 이름이라고 할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도치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도치. 일부 학자들은 도치가 돼지를 의미하는 도치다라고 주장하게 되는데 지금은 그러한 주장들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도치는 두치와 같습니다. 도치 다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도리, 두리와 같은 이름입니다. 두치와 북구라는 만화가 있었죠. 두치, 그 주인공 이름 두치. 아기 공룡 둘리라는 만화에 또치가 나오는데 또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치, 두치, 도치 모두 같은 이름입니다. 다음으로 던, 단, 돈, 둔, 단을 사용한 이름. 곱단이, 향단이, 춘향전에 향단이 나오죠. 곱단, 향단, 그리고 미단. 이 단은 딸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고 뛰어난 후손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단을 사용하는 이름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만 1960년대에 북한에 유명한 육상선수가 있었습니다. 신금단. 남북 이산가족의 대표적인 인물로 그때는 뉴스를 많이 탔다고 합니다. 신금단의 단이 바로 이들과 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박단마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말에 가수를 시작해서 아리랑목동이라는 노래를 부른 사람입니다. 아리랑목동 꽃바구니 옆에 끼고 하는 노래. 지금도 야구장에 가면은 응가로 많이 불리고 있죠. 그 박단마의 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을 연진 발음하면은 다나, 다너, 다니, 다누, 다네 이러한 식이 됩니다. 다나, 단아가 다나입니다. 다나라는 이름의 가수가 있죠.
본명은 아니고 예명이지만은 다나, 좋은 이름입니다. 신라에는 동타천이라고 표기된 이름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동타천은 동탄해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동탄하. 조선 세종대왕 때 간행된 사리영응기라는 책에는 탄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4명이나 보입니다. 47명 중에 4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5명 중에 1명이 탄해라는 얘기입니다. 탄해는 타나인데 거기에 이를 붙여서 타나이가 더 붙어서 탄해가 된 것입니다. 박탄해, 강탄해, 김탄해, 그리고 또 강탄해, 타나이입니다. 강타나이. 탄해라는 이 한국인의 이름에서 이 탄해가 일본어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일본어에서 탄해는 종자, 씨앗, 후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일본어 사전을 찾아보면 탄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990년대) 말에 SBS 시트콤 순풍산부인과에 미달이라는 여자아이 이름이 있었죠. 나왔습니다. 미달이. 이 미달이라는 이름을 뭔가 모자라는 아이, 수준 미달,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미달이라는 이름은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달인, 통달한 사람의 의미를 가진다 그랬죠. 미달, 미단 같은 말입니다. 미달, 미단, 뛰어난 후손, 딸을 의미합니다. 고려 때 송나라 사람 손목이 쓴 계림유사라는 책에는 고려 사람들은 남자아이를 아달이라고 여자아이는 보달이라 한다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아주 오랜 옛날 우리나라 조상들은 자식을 버덜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버덜. 이 버덜이 비어범이 약화되면 아달이 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하게 되면 이게 뭡니까? 딸입니다. 본래는 아들과 딸이 같은 어원 버덜에서 전혀 다르게 분화가 된 것입니다. 아들과 딸의 어원은 같은 버덜에서 나온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이름을 쓴 사람이 거의 없지만은 할머니들 중에는 붓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붓들이. 아마 지금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여쭤보면은 붓들이라는 이름을 들어봤다고 그럴 겁니다. 붓들은 바로 이겁니다. 딸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순 우리말 이름이고 아주 예쁜 이름입니다. 고구려 건국신화에 유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유화는 버덜, 바로 이겁니다. 버덜, 그리고 이것은 꽃인데 플라워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곧 자식을, 베이비, 후손, 자식, 새끼를 의미하는 사어가 있습니다. 우리말이었는데 꽃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어가 되어서 없어졌지만 이 꽃을 쓴 것입니다. 둘 다 사문자입니다. 버덜, 꽃. 자식, 후손을 뜻하는 버덜, 꽃. 이것도 마찬가지. 둘 다 버덜, 꽃 둘 다 자식, 후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순 우리말을 버들 굿을 이렇게 유하라고 쓴 것입니다. 딸을 높여서 표준어에서는 따님이라고 합니다. 따님. 근데 제주도에서는 따님을 똘림이라고 합니다. 똘림. 똘림, 똘림이, 똘림. 그것을 도림, 똘림이라고도 해서 쓰기가 어려우니까 똘림이라는 우리말 이름을 한자로 적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적느냐? 이렇게 적었습니다. 둘임이라고 적었습니다. 또는 둘람이라고 적었습니다. 둘람. 여자의 이름에 살에 남자 써서 둘람, 둘임 이렇게 적어놓으면은 이 한자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지닌 이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똑똑한 딸이라는 뜻에서 똘림, 둘림인데 한자를 아무리 해석해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람, 둘림이나 둘람 이러한 이름을 여자한테 지어놓으니까 영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이러한 이름들을 기피하게 됩니다. 원래는 돌림, 둘림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따님, 똑똑한 따님이란 뛰어난 후손이라는 의미에서 지은 이름인데 그렇게 된 것입니다. 순풍산부인과라는 시트콤에 미달이라는 이름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미달. 미달의 달은 달인, 통달한 사람, 딸, 뛰어난 후손 이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런데 미는 앞에 붙은 미는 임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임과 미는 의문도치입니다. 임이 의문도치되면 미가 되고 미가 의문도치되면 임이 됩니다. 임금의 가리키는 말, 미도 임금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것도 임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고귀한 사람을 미라고 한 것입니다. 미에 달이 붙어서 미달은 미달 어떤 의미가 됩니까? 임금의 딸이니까 왕녀 혹은 공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순 우리말로 임금의 딸을 미달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은 대부분 지명에서 비롯되었다고 다른 영상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넓은 곳을 가리키는 노을에 사는 사람은 무슨 노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했고, 벌판에 사는 사람, 벌판을 가리키는 불에 사는 사람은 무슨 불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넓은 땅에 사는 사람은 돌, 무슨 돌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같은 달에서 돌, 담 등으로 부전이 됐는데 담은 영남, 호남 지역에서는 지금도 시골 노인들은 동네를 가리키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윗마을, 아랫마을을 윗담에, 아랫담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웃다리 농의 다리도 동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담은 담장, 성곽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대한 바위, 덤바구처럼 아주 절벽처럼 넓은 큰 거대한 그런 의미로도 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돔이라는 이름은
거대한 성벽처럼 거대하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동네를 의미하는 담의 뜻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탤런트 김담이의 이름은 담을 연진 발음한 형태입니다. 물론 그 이름을 지어주신 분은 마늘 다자 아름다울 미자를 사용해서 한자식 이름으로 지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는 예로부터 내려온 담을 연진 발음한 형태의 담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가수 안담이가 있죠. 안담이 본명이 아니고 예명이지만 역시 순우리말로 된 담을 연진 발음한 형태라고 봅니다. 담의 앞이나 뒤에 다른 인명 조성어를 덧붙여서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담에 부, 어떤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불, 즉 부를 붙이면 담부인데 부가 비로 많이 바뀌었다 그랬죠. 다른 영상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손담비, 가수 손담비와 같이 담비라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손담비의 담비는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또 담의 앞에 하늘이나 하늘처럼 높은 소를 덧붙여서 솔담, 탤런트 박소담은 그러한 이름입니다. 가수 김정민 씨의 아들 이름이 담율입니다. 담율. 담과 돔, 덤, 둠은 부전이 됩니다. 돔의 형태로 된 이름으로 백제 계류왕 때 도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연료로 유명한 도미 부인의 남편이 도미입니다. 도미는 돔을 연진 발음한 형태이고 둠을 연진 발음한 형태의 이름도 있습니다. 단양적 성비에는 이사부 거칠부 등과 함께 두미라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두미. 돔을 연진 발음한 것이 돔이라 했는데 도마, 도무, 도무, 도미, 도매 이렇게 될 것입니다. 도모. 도모라는 이름을 사용한 고구려 왕이 있습니다. 바로 고주몽입니다. 고주몽의 실제 이름은 이러한 정도로 추측이 됩니다. 추모. 추모라고 하는 이름을 한자로 주몽, 추모, 도모, 추몽, 중모 같은 식으로 음차해서 적은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추모는 도모라고 했는데 도모는 한국에서 받침에 이응소리가 첨가돼서 동무가 됩니다. 현대 한국어 동무가 바로 이 도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도모는 일본 여성들의 이름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일본 여성들의 이름, 이러한 한자로 표기된 이름은 모두 토모코라고 읽습니다. 토모. 이 한자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 고주몽의 이름이 삼국사기에는 활을 잘 쏘는 사람, 용사 그런 의미라고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설명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이 아주 정확하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고주몽의 이름 두모는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이란 뜻으로 고려시대에는 천목아라는
한자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고려는 몽골의 침입을 받아서 나중에 원나라의 간섭을 받게 됐죠. 그래서 몽골식 이름을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무슨 천모가, 백안천모가, 바란천모가, 탑사천모가, 최천모가, 옥석천모가 같은 식으로 천목아가 트물입니다. 티무르. 그 천모가, 즉 트물이 조선 세종 때 간행된 사리 영흥기에는 드물로 나옵니다. 드물. 임드물이라는 이름이 보입니다. 드물은 더불어 함께 산다는 뜻으로 다물사리의 다물과 같은 말입니다. 사람의 이름은 같은 말을 두 번 중첩해서 짓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짓는 사람들 많죠. 나나, 미미 이런 식으로 짓습니다.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을 두 번 중첩해서 담담이라는 이름도 지었습니다. 동국신속 삼강행실도에 보면은 다다미라는 이름이 보입니다. 다다미는 담담 두 번 중청한 것입니다. 담담을 두 번 중청한 담담이를 다다미라고 쓴 것입니다. 다다미. 세종대왕 때 간행된 사리 영흥기에는 현더대라는 이름이 보입니다. 더대는 달다를 두 번 중청한 것입니다. 다다이. 다른 영상에서 타타르를 달단이라는 한자로 썼고 그것을 훈민정음 창제하고 난 다음에 다대라는 한글로 표기했다라고 했죠. 달단은 다를 두 번 중첩한 국명입니다. 부족명이기도 하죠. 타타르. 그것을 달단이라 쓰는데 타타르를 다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대가 된 것입니다. 현더대라는 이름은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터키의 유명한 여자 태권도 선수 이름 누르 타타르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누르 타타르의 타타르가 바로 달을 두 번 중첩한 이름입니다. 여기 감, 떡 약간 다르게 부존된 동일한 말을 써놨는데 이것을 달로 하면 달달입니다. 타타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담담이라면 다듬이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것을 담닭으로 읽으면 담덕으로 읽으면은 광개토왕의 이름이 됩니다. 담덕입니다. 담덕은 이것을 두 번 중첩한 담덕을 음차한 표기입니다. 그리고 덤덜로 발음을 하면 덤덜은 신라 지정왕의 이름입니다. 지도로 관문왕. 덤더러는 지정왕. 그러니까 광개토왕의 이름 담덕과 지정왕의 이름 지도로는 도모도로를 쓴 것이니까 사실상 똑같은 담덕을 표기한 같은 이름이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 올린 이런 영상을 보고 참으로 황당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도라이, 또라이, 똘끼 충만하다. 뭐 그런 속어에서는 돌도 여기서 같은 어원에서 비롯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똑똑한 아이는 뜻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다. 음이 비슷하다고 해서 모두 같은 어원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라이, 또라이 그런 말에 쓰는 그 돌은 정신이 이상하다, 머리가 돌았다라는 그 돌에서 온 것입니다. 모두가 같은 어원에서 비롯됐다는 착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한 바 없습니다. 또 음의 부전을 무슨 만능여제처럼 여기저기 마구 적용시키려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음의 부전은 모든 언어에서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가끔 일어날 뿐입니다. 질문하다, 묻다, 물어. 종성 디귿 음이 물어, 리얼로 바뀝니다. 물, 부전됩니다. 그러나 파묻다, 땅에 파묻다 할 때에 이 묻 그대로 쓰입니다. 종성 디귿 음이 리얼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묻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디귿 리얼 음이 왔다 갔다 넘나드는 것이 아닙니다. 애고기를 애오기라 하고 가래고를 가래오리라 한다 해서 고기와 오이는 같다 이런 식으로 황당한 주장을 펼쳐서는 안 됩니다. 음의 부전을 제가 설명하는 음의 부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다녀서는 안 될 것입니다.